명사의 인생에 지침이 된 책을 만납니다.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할 때 사람 사이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 어느 사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린 현대사회에서 멀어져 버린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거리를 좁혀보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말이죠.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시책으로 삼아서 시민들 간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 도시 군포. 그 군포시의 김윤주 시장님과 함께 이번 주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군포시장 김윤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2011년부터 군포의 책을 선정해서 시민들이 나누어 읽도록 하는 시책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책을 한 3,000권 정도 무료로 나눠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3,000권 가지고는 군포시 각 가정에 한 권씩도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돌려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체는 다 안 돌아가겠지만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 학교, 유관기관, 북클럽, 동아리, 통반장, 환경미화원, 각종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병영문고 등등 시의 풀뿌리 기관에 최대한 전달이 많이 되도록 고민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은 언제든지 그 책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읽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오디오북으로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서 주시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책을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읽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군포 시민들 사이가 좀 끈끈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셨어요? 예, 금년에 3년째를 이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네. 이제는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가를 초청을 해서 도서관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군포의 책으로 독서 골든벨도 하는데 공무원, 그리고 시민, 그리고 청소년, 어르신, 그리고 공익요원 이렇게 계층별로 나누어서 여러 차에 거쳐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겠지만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책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제 잦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분위기가 아주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바로 이렇게 책 읽는 도시죠. 경기도 군포의 김윤주 시장님 모시고 이번 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저희가 읽어드리는 책은 바로 군포가 정한 2013년 올해의 책입니다. 이순원의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인데요. 어제부터 읽고 있죠. 자, 이 책의 화자인 나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 집을 걸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다녀가라고 하신 건데, 나와 아버지 사이에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아마 소설가인 내가, 가족 이야기를 씀으로써 아버지의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다 정도의 힌트만 있는데요. 과연 나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실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서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오늘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 얘기를 들으면 할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워져요. 그건 아빠도 그래. 너한테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지금이나 이 다음 할아버지처럼 너에게 마음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지금 아빠가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걷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빠가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할아버지와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하나 하는 걸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 예. 그건 어떻게 아는데? 전 아빠 아들이니까요. 지금 아빠 마음이 아빠가 쓴 글 때문에 어둡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 아까 아빠가 하시는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데? 아빠도 알 거예요. 노란 손수건 얘기요. 노란 손수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하고 집을 떠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아빠도 알죠? 그래, 안다. 그렇지만 너한테 다시 듣고 싶단다. 아들이 시골 집으로 기차를 타고 돌아와요. 돌아오기 전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요. 제 잘못을 용서하고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마을 앞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달라고요. 아들은 돌아오는 길에 그 이야기를 함께 기차를 탄 사람들에게 말하고요. 그래서 아들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궁금하게 여겨요. 정말 마을 앞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지요. 기차는 달려서 그 사람 고향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가고 얼마 후 그 사람이 예전 집을 떠났던 마을이 나타나요. 그러자 사람들 모두 창밖을 내다보며 마을 앞에 있는 큰 나무를 살피고요. 그래서 수건이 걸려 있었니? 예. 아들은 저를 용서하면 그 나무 꼭대기에 수건 하나를 걸어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 나무에 얼마나 많은 수건을 매달았는지 몰라요. 나무 전체가 샛노랗게 보일 정도로요. 무슨 말인지 안다. 너가 하는 말이. 아빠가 농사를 지으러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 마음은 그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음 제가 그러면 그때 아빠 마음도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어른이라면은 아빠 마음을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아빠는 너가 그러면 때로는 너가 아이같이 보이지가 않아. 싫어질 때가 있어. 집에 있을 때 아빠가 힘들어하던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사실 저도 아빠, 엄마 몰래 그 글을 읽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요. 그건 어른들이 읽는 책이야. 그렇지만 아빠도 어릴 때 어른들이 읽는 소설책을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아빠는 그때 다른 읽을 것이 없었으니까 그랬지, 시골에서. 전 우리 집 애기니까 읽었어요. 그렇지만 엄마한테는 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가 읽고 나니 어땠는데? 아빠가 할아버지께 신경 써서 그런지 저도 할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노여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요. 그렇지만 화가 나서 아빠 보고 내려오라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아빠는 할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지금 아빠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만약 아빠가 할아버지께 편지로 손수건 얘기를 했다면은 할아버지는 더 많은 손수건을 내걸고 기다리실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화자인 내가 쓴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화자는 아버지가 노여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가족의 이야기를 쓰다 보면 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오히려 화자인 나를, 아버지를 지금 위로하고 있거든요. 와,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도 자녀를 키우실 텐데요. 시장님 자녀분들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아빠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던가요? 저는 아이들을 이미 다 키웠는데요. 네.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그 마음을 이해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어른들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들이 정말 많이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이 깊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이번 주에는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이순원의 장편소설입니다.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을 읽고 있는데요. 자, 아버지 댁으로 향해 있는 대관령 구비구비, 나는 아들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계속해서 낭독 들어보시죠. 그런데 아빠, 응? 그런데 왜 어른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할까요? 넌 왜 그런 것 같니? 욕심이 많아서요. 그래, 그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야. 아빠가 아는 어떤 어른 이야기를 해줄까? 어떤 어른인데요? 아빠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 않지만 전에 오래도록 회사를 다니며 본 나이가 많은 어른이란다. 그런데 아빠가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아. 아예 손해가 날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순간순간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절대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 말을 자랑처럼 생각하고 말이지. 아마 아빠가 보기에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 같았어. 누가 회사에서 너 숙직이 뭔지 알지? 서로 바꿔달라고 해도 자기가 하는 날과 부탁을 받아서 바꾸어서 하는 날 중 어느 날에 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편한가 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어떤 일을 부탁해도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와 들어주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많은 돈을 벌었던 것도 아니었어. 가만히 보니까 회사 사람들 모두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는 것 같더구나. 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듣는 사람 말이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보며 아빠는 이런 생각을 했단다. 저 사람은 평생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남한테 한 번도 이익이 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다고 말이지. 평생 어느 한순간에도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살아온 날 전부를 손해보며 살아온 사람 말이야. 너 지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알지? 알아요. 이기심이요. 이기심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야. 자기 이익을 위해 남한테 손해를 주는 것만 이기심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계산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없지만 그것들이 뒤로 쌓여 살아온 날 전부가 손해인 것. 그러면서도 그게 손해인지 모르고 사는 게 바로 이기심 때문인 거야. 그런 어른들은 참 불쌍해요. 그런데도 스스로 그걸 모르니까 마음의 병 같은 것이지. 그런데 아빠, 이제 막 노을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네,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이번 주에는 군포시 김윤주 시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이순원 작가의 장편 소설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와, 이 길 5시간 30분으로 예정돼 있는 여정인데 정말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고 있고 때로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거든요.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 정말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어린애로만 생각했을 아들이 정말 많이 컸다는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아주 든든하게 여겨지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한번 자녀분들과 이렇게 꼭 대관령길 구비구비는 아니더라도 동네여도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걸어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 댁, 내 아들의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까지 37구비를 지나야 하는데 오늘 30구비째를 지났습니다. 자, 다음 여정은 내일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내일 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오늘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전해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